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비 후보자 제도는 선거일 전 일정한 시기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하고 이러한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현역 의원들에게는 직무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의정보고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사실상 임기 내내 자신을 어떻게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운동 기회에 있어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것은 지방자치 활동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예비 후보자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와 자치구 시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부터 구내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애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예비 후보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크게 6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게시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고 어느 선거든지 후보자 1인당 1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외에 특별히 장소적인 제한은 없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 영업소, 즉 음식점 같은 곳이 되겠죠.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소, 즉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세탁소 같은 곳 안에는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선거사무소 외벽, 그러니까 그 선거사무소 바깥쪽 벽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것이기만 하다면 그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의 수량이나 규격에는 제한이 없이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의 사무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판의 형태에 있어서 네온 사인 형태이거나 형광이나 전광의 형태이거나
간판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선거사무소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게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벽에 게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방법. 예를 들면 건물에 높이 건물 위에 에드벌룬을 띄웠어요. 그 떠 있는 에드벌룬이 선거사무소 외벽에 단 현수막이나 간판, 현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벽에 게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에드벌룬 등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라면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 소속으로서 이미 선거에 나가서 몇 번의 기호를 사용하게 될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선거사무소 외벽에 거는 간판이나 현수막에는 기호를 넣어서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비 후보자가 이렇게 선거사무소를 내고 어느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나타내는지 알리는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사무소의 개소식도 해야겠죠.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딱 한 번만 개최가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명목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후에 예비 후보자가 그대로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 후보자 등록을 통해서 본 선거에서 정식 후보자로 되었다면 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또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로 이미 개소식을 한 번 했다면 후보자로 된 후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또 다시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해야 하지 별도의 장소에서 개소식을 열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 그리고 그 선거사무 관계자, 가족, 친지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처럼 제한된 범위의 초청 대상자를 정한 후에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초청장에는 의례적으로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초청장을 받은 정당의 간부, 당원, 선거사무소 관계자나 가족, 친지 등 그러면 초청장을 받고 개소식에 참석을 하겠죠? 그럼 이 참석한 분들이 어떤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자 등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참석자에게 의례적인 범위 내의 다과류, 즉 3,000원 이하 정도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과일 정도, 과일이나 다과류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그 예비 후보자의 업적이나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개소식 초청장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데요.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빈이 축사를 하면서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말을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서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 원활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치러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거 기간은 좀 남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에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서서 명함을 나눠주는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명함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입니다. 예비 후보자는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에서는 형태에 관계없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 이내라면 일반적인 종이로 된 명함뿐 아니라 페트 재질로 된 투명한 명함도 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명함에는 예비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후보자 명함은 누가 배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비 후보자 본인은 당연히 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들이 되겠죠. 가족 중에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 또 예비 후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도 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와 함께라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장애인인 예비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나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도 예비 후보자와 함께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 등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예비 후보자가 없는 곳에서도 단독으로 해당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가 고용하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만 그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명함의 주인공을 소개한다는 명함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면서도 예비 후보자 명함 배부를 통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또 예비 후보자 간의 어떤 경제력 차이로 인해서 기회의 불균형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비 후보자의 명함은 명함 배부에 있어서 장소적 제한을 갖게 됩니다. 일정한 장소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겠죠. 이는 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있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는 명함 배부로 인해서 예비 후보자에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또 선거는 조기에 과열돼서 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없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이나 전기 여객 자동차, 그리고 열차, 전동차 또는 항공기 안, 그 내부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이나 역, 그리고 공항의 개찰구 안,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라면 우리가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그곳, 그 안쪽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등 이런 곳들은 언제나 조용함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종교시설 안에서도 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후보자가 이렇게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는 명함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비 후보자 명함은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서 그 배우자나 선거 사무원 등이 배부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또 활동보조인이나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 등이 있었죠. 그렇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주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나 사무실 같은 곳에 명함을 이렇게 갖다 한 높이 쌓아두고 그 명함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세요 하는 방법으로는 예비 후보자 명함은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이나 보통 그 광고용 명함이 그러죠.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아파트 현관문, 명함은 사이사이에도 잘 끼워지기 때문에 아파트 현관문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가는 방법, 이런 방법도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직접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직접 주는 것이라면 모두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직접 주지만 집집마다 방문해서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예비 후보자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명함을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생활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 명함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비 후보자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리고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제작하는 인쇄물입니다. 이러한 인쇄물 형태의 홍보물은 선거구 안에 있는 전체 세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한 가지 종류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수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 내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의 수량을 제작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면수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 그렇다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물론 홍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앞면에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책자가 우리 집에 배달된 이 책자가 무엇인지 받는 사람이 잘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거와 선거구명, 예비 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맨 뒷면에는 이 예비 후보자 선거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입니다. 라는 그 작성 근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인쇄사의 명칭이나 주소, 전화번호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그 앞면과 맨 뒷면 사이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앞서 말씀드릴 것 같은 사진이나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리고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들어가게 될 텐데요.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또는 선거사무정이나 선거사무원 등의 추천사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예비 후보자는 제가 잘 아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을 위해 훌륭하게 좋은 일을
잘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천사 있겠죠? 그런 추천사를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밖에 제3자의 추천사는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전체 면수의 50% 이상의 선거 공약 및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한,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기재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사항은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 완성되면 이제 보내야겠죠. 선거구에 있는 분들에게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보내서 예비 후보자를 홍보해야 할 텐데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 100분의 10 안이라는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서식에 따라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요. 요금 별납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 외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것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으로 배달을 오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직접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홍보물을 직접 넣거나 아니면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처럼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아니면 선거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방문객에게 가져가게 하거나 이러한 방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의 배부 방법이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의 지위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홍보물인 만큼 그 발송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예비 후보자 홍보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어깨띠와 표지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비 후보자들한테 지하철역 같은 곳 앞에서 명함 받을 때 예비 후보자가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 하고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깨띠뿐 아니라 예비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나 점퍼 같은 것 입고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비 후보자의 어깨띠나 표지물에 해당합니다. 예비 후보자의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에서 그리고 표지물은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에서 착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기호와 성명 등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정해진 규격의 범위 내라면 예비 후보자의 경우 자유롭게 제작하고 작성해서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어깨띠와 표지물인데요. 표지물의 경우 예를 들면 판넬로 만들어 옷 위에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목에 거는 등의 형태 이외에도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글귀를 아예 새긴 티셔츠나 점퍼나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어깨띠는 흔히 보는 사선형의 그런 어깨띠뿐 아니라 마라톤 대회의 유니폼 같이 몸의 앞면이나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의 어깨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 이외에도 예비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거 운동을 해야만 하지 미리 녹음해 놓은 녹음을 ARS 전화를 통해서 걸어서 틀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또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그 선거사무소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판이나 간판, 또 현수막을 다는 것이 가능했었죠. 그 현수막을 달고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할까요? 개소식을 하는 것이 가능했죠. 예비 후보자의 개소식은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나중에 후보자가 되더라도 또다시 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비 후보자가 이제 선거사무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또 명함도 배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은 예비 후보자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명함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본인 또는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이 배부할 수 있고 또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그리고 활동 보조인이나 예비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도 배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함 외에도 그 밖에 예비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표지모를 착용해서 본인이 이번 선거에 나올 예비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겠고요. 또 그 밖에도 전화를 통해서도 예비 후보자임을 알리고 본인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이 있었죠. 홍보물, 집에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그 전에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이 도착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우리 지역의 선거 후보로 나올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는 사실이 적혀 있으니까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예비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제도를 통해 정치 신인이라도 선거 기간 전에 좀 더 자신을 일찍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가 좀 더 자신을 일찍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한편 또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과열되어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거나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는 현상을 나타낼 우려도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 기간 전이라도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를 거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